오늘도 도심 폭력 집회 그리고 그 후유증과 관련된 이야기 세 가지 뉴스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자, 가장 중시한 뉴스인데요. 복면 조롱이 앞세워서 다양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 집회 신고를 하는데 일단 허가가 되지 않았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만 어쨌건 평화 시위하겠다는 뜻 알겠으니까 문서로 남기자는 제안에 대해서 일단 거부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영 차장. 네. 이번 토요일 12월 5일 일단 신청이 된 게 불어됐죠. 그렇습니다. 시위가 없을 거로 보면 맞나요? 아직까지도 그런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500개 시민단체가 모여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12월 5일 날 집회를 하겠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경찰에서는 이것은 차명 집회다.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차명 집회다. 이름을 빌렸다. 그렇습니다. 뜻이네요. 사실상 민주노총이나 이런 폭력 집회를 했던 경력이 있는 이런 단체들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당신네들의 이름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를 내세워서 이 집회를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자, 일단 지난 11월 중순에 있었던 폭력 집회는 이제 50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물론 민주노총이 이제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지요. 근데 이번에 신청을 한 곳을 보니까 많이 겹쳐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고 불허했는데요. 일단 불허된 이후에 단체 측에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1일 1시경에 저희들이 서울시경에다가 집회 신고를 냈습니다. 경찰에서 우리에게 요청했던 사항은 준법 집회를 벌이겠다는 MOU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하나의 조건으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판례가 있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이유 때문에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수리됐다라는 그런 의견이 왔을 줄 알았는데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자, 대단히 무리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박성훈 의원. 네. 평가를 좀 내려주십시오. 지금 이제 준법에 대한 약속 각서를 써달라. 경찰이 이걸 요구했는데 사실 저것이 정식 절차에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 경찰로서는 폭력행위가 우려되는 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불허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근거의 일환으로 그러면 평화적인 집회를 약속해달라 공식적으로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이것을 양심의 문제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나가서 평화적 집회를 우리가 말로는 평화 집회 하겠다 하면서 약속은 못 하겠다. 이 얘기는 네. 우리 불법 집회 하더라도 우리 책임 안 지겠다. 네. 이 얘기나 다름없는 바로 국민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경찰로서는 아마 저 얘기를 듣고 가서 저걸 못 쓰겠다라고 하는 걸 듣고 가서 알겠다라고 해서 불허를 공식 결정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것을 갖다가 무슨 경찰이 무례하다라고 하면 법에 대한 예의에 있어서 네. 시민들은 지금 바로 그 민노총의 저러한 태도를 무례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손수호 변호사. 네. 그러니까 헌법상에요. 시위라는 게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신고만 하면 누구나 모여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찰이 자꾸 안 된다 그러거든요. 이거 네.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그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헌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21조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허가해주지 말고 무조건 하도록 해라 그 얘기죠. 그렇긴 합니다만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일단은 그 집회 또는 신고, 5개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2009년에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신고가 사실상 허가로 작동하기 때문에 위헌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7대1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즉 네. 신고는 일정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제한 없이 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가가 아니다. 사전 허가가 아니다. 따라서 신고제로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한 이번 경우에도 이제 그 폭력적인 그런 어떤 그 행위가 나타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1차 국민청구기에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네. 2차에도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려를 넘어서 명백하다고 보인다면은 이제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찰의 결정에 조금 주목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어제 밤까지만 해도 경찰에서는 이번 집회는 과거 민노총이 11월 14일 날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집회가 아니다.
이번에 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그 단체들과 다르기 때문에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돌연 갑자기 오늘 아침 일찍 태도가 네. 바뀐 겁니다. 네. 경찰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집회를 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가 급선회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법률 검토를 다 해봤을 텐데 네. 뭔가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경찰이 과연 할 수 있었겠나라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장면 어저께 저희 뉴스탑10에서 소개해드렸는데 저녁 7시 30분 부산 서면에서 시작된 집회인데요. 대체로 2사람 정도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민주노총 시위대가 모였군요. 저 가면 때문에 지금 다들 저런 편향된 주장들을 펴고 있는데요. 네. 가면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면에 숨어서 폭력을 휘두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면가왕 방역을 하면 안 되는 거냐?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거냐? 미세먼지 났을 때 마스크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엉뚱한 주장들을 펴고 있는데 네.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주장들에 불과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의 얼굴을 담은 가면을 만들어 쓴 것이 절반쯤 보이고 황금색 눈 가리개도 좀 보이는데 지금 저 화면 앞에 보이는 어떤 머리가 하얀 어른의 사진이 담긴 가면 같은데 저분이 백남기이신가요? 그래 보이는데요. 저희가 직접 백남기 선생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확인은 안 됩니다만 대체로 2사람의 얼굴을 쓴 가면을 갖고 민주노총 부산 지부가 어쩌적 시위를 벌이는 모습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아침에 정치권도 역시 복면 시위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복면 시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놓고 한판 붙었습니다. 음성을 저희가 요약해 봤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집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 아닙니까? 명백히 헌법 21조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시법 12조를 보면은 교통소통이 안 될 때는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 불편, 과도한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복면을 어디까지 써야지 이게 복면이고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 당에서 제안한 법에도 복면을 쓰더라도 평화적 시위를 하거나 건강상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에는 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면 무도회 하는데 왜 단속을 합니까? 자, 가면 무도회 하는데 왜 단속을 합니까? 자, 조순찬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60% 의원의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발의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상정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권에서 이제 동의 못 하겠다는 거라 현실 가능성 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원천적으로 지금 야당에서는 이 가면 문제를 이 가면을 허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보다. 네. 이런 논리로 이 가면 작용을 마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면가왕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이건 정말 호도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의 왜곡이고요. 지금 이 시위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네. 우리 헌법상의 자유라는 거는 그냥 마구잡이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평화적인 시위 그리고 합법적인 시위로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요. 지난달 중순에 있었던 이 폭력 도심 집회를 보고서도 지금 별다른 어떤 경찰만 비판을 해왔지 어떤 그 폭력성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네네. 이 제1야당이 과연 이런 제1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우리 대다수 국민의 안녕과 그리고 어떤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많은 거죠. 그래서 네. 어떤 가면을 쓰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진보고 자유고 이런 어떤 도식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단 백남기 씨, 물대포를 맞고 현재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범대책위원회가 5일 집회를 한 것은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정도의 결정이 나왔는지 좀 의미를 잠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 나온 결정인가 보군요. 지금 이제 금지 통고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시민단체들이 냈던 가처분 네. 신청이 인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네. 정확한 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예단을 해서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 자유의 침해다. 네. 이렇게 법원이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요. 현재까지는
서울광장과 다양한 곳의 도심 집회에 관련해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불허가 났지만 문화재 같은 형식으로 허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농이라는 단체에서는 네. 12월 5일 오후 3시부터 서울광장,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이 추모 문화제를 개최하겠다라고 네. 서울시에 신청을 내서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네. 집회 시위가 아닌 문화제 형식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상 이 오늘 법원의 결정과 이 문화제가 결합이 되면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가 사실상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3주 만이 되는 거죠. 3주 그렇습니다. 만에 토요 집회가 도심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자, 백남기 범대위 결국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제 집회를 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지난 3주 전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 굉장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경, 의경들과의 몸싸움 예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곳에 전경을 맡겨놓은 부모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저희 뉴스탑10 팀이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엄마니까요.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14일날 그 집회를 봤기 때문에 그냥 안 갈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본 게 그 쇠파이프에 다리 맞아가지고 쩔쩔쩔 다니는 것도 봤고요. 진흙에 맞아서 눈하고 코 사이가 찢어진 거 저희가 치료도 해줬고요. 소화기 분말 때문에 호흡곤란이 와서 119에 실려가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전문 시위꾼들 그리고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원들이 항상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공무원들 다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9년째 전희경 부모 모임 대표를 하고 있는데 매번 시위 참가를 나가보면 항상 민주노총이 그랬어요. 다른 데는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이번 토요일이면 비슷한 상황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조계사도 그렇고 민주노총도 약속을 하고 있고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폭력 없는 평화 시위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단호하게 챙기겠다는 약속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5일 결정과 관련해서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네. 사실 이번에 그 두 번째 이제 그 시위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하겠다, 오개 집회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죠. 그런데 그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오개 집회에 대한 금지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회 주최 측에서는 나는 이게 그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집회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했던 오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효력을 집행을 정지해달라,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그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인데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의 그 취지는 현행 집시법에 따르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떠한 그 집단적인 폭행이나 선교회,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그리고 또 교통소통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주최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한 바에 따르면은 명백하게 그렇게 그 위협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해가지고 전향적으로 일단은 그 오개 집회 금지 통구의 집행 정지를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토요일 법원의 결정이니까 저희가 따라야죠. 그런 틀 안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3주 만에 열리는 이번 토요일 집회 열릴 수밖에 없는데 자, 경찰도 그렇고요, 시위대도 그렇고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얘기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 사회를 만듭시다.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 시위가 없었다면 이러한 불행한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요. 자, 오늘 이제 심상정 의원도 경찰청장을 방문해서 항의했고, 자, 결국 이 폭력이냐, 아니면 그 경찰의 과잉 진압이냐를 놓고 새로운 논쟁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집회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말로 이제 단호하게 좀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새정치민주연합부터
폭력 시위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되겠네요. 네, 약속을 얼마나 이행을 할지 지켜봐야 되고요. 특히 조금 전에 보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5년 영상, 바로 이 시위와 관련된 4대 원칙을 밝히는 대국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쭉 내용이 긴데요. 당시 상황을 제가 기억한 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시위와 집회는 반드시 허용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데 전제 조건이 있다. 반드시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서 공권력이 바로 서는 나라가 바로 진정한 국가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2005년에 그 시위와 관련된 4대 원칙, 네. 이 작업을, 기조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민정수석실입니다. 당시 민정수석이 지금 현재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정당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번 토요일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각종 시위에 대해서도 바로 저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조국에서도 약속을 했죠. 스님들이 이제 실제 평화의 선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차벽 대신에 스님들의 평화의 선이 지켜져야 될 것이고 함께 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폭력 절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폭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나빠져 있는 여론을 좀 돌이켜 세우고 싶다 하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민노총뿐만이 아니라 이번 12월 5일 토요일에 집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던 그런 단체에서는 지금 11월 14일 폭력 사태 때문에 아주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번 시위에서는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류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전력 때문에 경찰이나 관계당국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현재 국민적인 정서나 여론으로 비추어 볼 때 이번 시위에서도 일말의 폭력이라도 휘둘렀다가는 정말 엄청난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보다도 몇 배 강도 높은 이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눈발이 날리는 오늘 오후 장면입니다만 한상균 위원장 조기사에서요. 꽃과 바람개비로 불통정권에 저항하자 했거든요. 자, 꽃과 바람개비. 그동안에 한상균 위원장 자신이 보였던 아주 폭력적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 반전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조계사에 머물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 그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